예, 저당권이죠. 217쪽부터 보세요. 217쪽의 15번.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은 지역권.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요. 16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해야 되고요. 그게 달라지면 부종성 위반으로 무효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3자 명의의 저당권이 유효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려면 반드시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2번. 위약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그렇죠? 3번. 근저당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번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죠. 근저당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소유자가 구하는 건 당연히 되고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 효력은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 그래서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뿐 아니라 토지 임차권도 취득하는 것이고요. 5번. 저당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고한 후에 1년분에 한한다. 그렇죠? 일단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관련해서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비금전 채권이라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다만 등기할 때는 반드시 금전으로 표시를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이 목적물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이 어디까지냐인데요. 일단 원본 담보가 되고 그리고 이자, 그리고 좀 전에 질문 나왔죠. 위약금 담보가 되고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 담보가 되고 마지막으로 실행비용. 그러니까 담보되는 건 또 5개. 뭐 예를 들어 무슨 보존비용 이런 말 들어가면 다 틀리고요. 근데 앞에 3개, 원본, 이자, 위약금 요거 3개는 등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연배상하고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 당연 담보가 되죠. 이자는 얼만큼 담보가 돼요? 이자는 무제한이고 그리고 지연배상은 1년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년이 지체되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우선 변제를 받는 건 2년 전액이 아니라 1년분까지만. 그러면 왜 전부 다 변제 안 해주고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 담보가 되냐면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그러면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얘한테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럼 채무자가 갚을 때는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돼요? 전액 변제? 얘는 전액을 전부 변제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간단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이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목적물의 범위죠. 얘가 이 원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부합된 것이 있고 또는 뭐 종물이 있어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당연히 미치는 거죠. 여기에도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 종물이든 설정 후에 부합 종물이든 전후를 가리지 않고 부합물 종물에는 미칩니다. 근데 이 미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배제 특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배제 특약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서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 임차권이 딸린 건물, 요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과 같은 토지 이용권에도 당연히 미치는 거고요. 또 우리 봤던 판례 중에 집합건물법상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디에도 미쳐요?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똑같이 적용되는 판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실과 관련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쳐야 안 미쳐요? 원칙은 안 미치죠. 왜냐하면 과실은 저당권자가 갖는 거예요? 설정자 거예요? 사용은 얘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미쳐요? 저당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 후부터는 미치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에 있는 수목, 나무에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수목은 토지와 하나니까. 그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토지에 있는 성숙한 농작물에는 안 미치죠.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지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건물에? 안 미치죠. 건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해요. 그러면 원칙은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되면 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그럼 만약에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대지니까 법정이상권은 안 돼요. 그럼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안 되면 이 건물은 철거돼야 돼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뭐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일이니까 가능한 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뭘 규정해놨냐면 일괄경매를 인정합니다. 365조에 별도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어떤 거냐면 원래는요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관철시키면 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법률로서 가능케 해준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자라 하더라도 일괄경매를 실행시켜서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면 건물 철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률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일괄경매는 저당권자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이거는 권리를 정해둔 것이지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걸 법률로 가능케 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있어도 돼요? 나대지어야 돼요? 나대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일괄경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요건은 건물 소유자가 누구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당권 설정자, 그렇죠? 저당권 설정자 소유의 건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갑이 신축한 건물을 A에게 팔아서 현재 소유자가 A다. 그럼 저당권자는 일괄경매할 수 없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갑에게 저당을 잡고 A 건물을 왜 경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설정자 거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판례로 본 게 갑이 토지 소유자고 여기에 저당이 달렸어요. 근데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자가 일괄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갑에게 돈 빌려주고 남의 건물을 왜 경매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괄경매가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상권자가 나중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서 설정자가 이걸 샀어요. 자기 건물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괄경매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괄경매가 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소유의 건물이어야 한다고 했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괄경매가 된다고 해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가 되면 우선 변제는 양쪽으로부터 다 받는 게 아니라 토지로부터만 되고요. 건물로부터의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만을 경매해도요. 이 땅만 경매해도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괄경매 금지예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고. 그래서 일괄경매도 가끔 뭐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문제 계속 볼게요. 17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 부합된 증축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설정 전에 부합이 되든 후에 부합이 되든 부합되면 종물도 마찬가지 다 미칩니다.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 대지권에 미치고. 3번.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특약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건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이거는 별개잖아요. 토지의 저당권이 건물에 미치는 건 아니고. 5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일괄경매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전혀 별개 물건이고. 5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이 얘기죠. 지상권, 토지 임차권이 딸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은 건물뿐 아니라 토지 이용권에도 미치게 된다는 거고요. 18번 옳은 것입니다. 1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 건물의 경매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뒤가 틀렸죠? 그러니까 일괄경매가 돼도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의 이 권리는 저당물의 가액 감소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그러니까 2번은 이제 줄여서 말하면 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보물 보충, 저당물 보충을 청구하는 거죠. 또 우리가 담보물 보충 청구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빌려줬고요. 변제기는 12월 31일인데 을이 저당물을 7월 1일 날 요만큼 때려 부쉈어요. 그럼 을이 지금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했다. 그러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은 이게 무슨 사유였어요? 이제 마치실 때 됐는데? 그렇죠.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본 게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또 뭐 있었어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렇죠? 자, 할 때마다 처음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 조건과 기한에 가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나오는데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는 파산.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그 효력은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7월 1일자로 때려 부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당장 돈 갚아라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은 야 변제기가 6개월 더 남았어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변제해야 돼요. 얘는 더 이상 이제 기한이익을 주장 못하기 때문에 즉시 변제해야 되고
안 하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근데 꼭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담보물이 현저히 감소됐으니 내가 변제기까지는 기다려 줄 테니까 대신 담보물은 채워라고 담보물에 보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즉시 변제 청구와 담보물 보충 청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다는 건 이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3자 병이 이 목적물을 침해한 거예요. 그럼 제3자가 침해했다면 이때는 보충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담보물 보충 청구는 반드시 설정자의 귀책 사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손해배상과 즉시 변제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과 담보물 보충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손해배상과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고요. 담보물 보충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통설의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갑이 을에게 7월 1일자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게 되면 얘는 나머지 6개월치의 이자를 못 받게 돼요. 누구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즉시 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다면 얘는 12월 31일까지의 이자를 다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담보물이 보충되어진다면 갑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물 보충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없지만 즉시 변제와 손해배상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2번 질문이 그게 틀린 거죠. 마지막에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설정자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죠.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채권액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틀렸죠? 비금전 채권이라도 되고요. 다만 등기할 때는 금전으로 표시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그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누구도 앞에 나왔던 거죠. 현재 소유자는 물론이고 종전 소유자도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과실에는 안 미치고요. 언제부터 미쳐요? 압류 시. 그렇죠? 근데 압류가 없더라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1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저당권은 원본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줄여서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거죠. 담보하지만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등기될 수 없으므로 담보되지 못한다. 1번. 틀리죠. 실행비용까지 담보되고요. 2번. 저당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뭐는 빠져 있고요? 지역권. 지역권은 안 된다고 했고 3번. 3번은 뭐 또 나왔어요. 종전 소유자도 말소 구한다. 읽어보시고 4번.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경우에도 부합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엔 다 미치고요. 5번. 구분 건물 전유 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치는 거고요. 20번. 일괄경매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나대지어야 돼.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일괄경매는 안 되는 거고.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반드시 설정자 소유해야 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 건물에 일괄 경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3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된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나중에 누가 소유자가 됐냐면 설정자가 됐죠. 설정자 거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라고 했고. 4번.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하여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안 되죠. 우선 변제는 토지로부터만 되고요. 5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틀렸죠.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옳은 질문은 3번이었고요. 자, 21번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주한 이상 현재 건물 소유자는 제3자인 경우에도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설정자 소유일 때만 되고. 2번. 토지만의 매각 대금으로도 저당권자가 모두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허용된다. 가능하다고 했죠. 완전 변제가 토지에서만 돼도 일괄 경매는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의 축조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건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경우였다면 일괄 경매가 허용되지. 일괄 경매는 나대지일 때 저당권이 설정돼야 한다고 했고요. 4번. 소유자가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4번은 우리 법정이상권 할 때 본 거죠. 그럼 이때 지금 법정이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공동저당 철거 신축 판례죠.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 갑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근데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건물이 철거됐대. 철거. 그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대지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법정이상권은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자가 뭘 할 수는 있다고요?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법정이상권 할 때 봤던 판례고. 5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일괄 경매 시에도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 그렇고요. 22번.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지상 건물의 법률 관계에서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1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될 때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그러면 동일인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 정답 틀렸고요. 2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이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뭐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지상권. 지상권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럼 저당권 실행되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지상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하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3번 비교가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후에 을이 이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더 빨라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의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겠죠. 그러면 경락인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뭐 누가 더 빠르냐 이걸 묻는 거고. 3번. 저당권 설정 후에 갑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 그럼 뭐가 인정이 되겠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을 지었다는 건 저당권 설정 시에는 나대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즉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5번. 저당권 설정 후에 을이 이 토지 위에 임차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을은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은 뭐에 관한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뭘 등기하면?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지금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에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더 우선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의 임차인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근데 이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땅 주인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토지의 물권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뭐 소유권이 이전되든지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 새로운 토지 물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건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토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토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우리 민법 622조에서 특별히 어떤 규정을 만들어줬냐면 요 임대인이 등기 안 해줘도 토지 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등기하면? 이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등기할 수 있죠.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근데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건물 등기다. 그럼 만약에 건물 등기를 한 다음에 토지 물권자가 나오면 임차인은 토지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먼저 저당권이나 물권자가 새로 들어오고 건물 등기를 나중에 했다면 이때는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는 아예 뭐도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임차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23번. 자, 틀린 겁니다.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중요한 말이 뭐예요? 부합이래, 부합. 부합이 되면 그건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당권 목적물로 평가되었느냐하고 상관없이 부합물 종물은 경락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주된 권리 넘어가면 종된 권리 따라간다.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3번도 똑같은 거예요. 전유 부분에 설정되면 어디에도 미쳐요? 대사용권.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부종성 위반이니까.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인데 원칙이 무효라는 거죠. 예외 있었어요. 예외로 유효한 경우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번.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5번에서 말하는 건 물상대위에서의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압류에도 상관없고요. 자, 24번.
갑이 을에게 대여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갑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 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담보되는 건 5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 비용 이렇게 담보가 되고 2번.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X 토지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갑은 을에게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뭐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 현저히 감소됐을 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을의 고의나 과실. 반드시 설정자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3자가 한 경우에는 보충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을이 X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X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건물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번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1번 지금 주어진 문제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을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고요. 대신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돼요? 토지, 건물로부터는 받을 수 없죠. 3번 정답 틀렸고요. 4번. 갑이 저당권부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면 채권 양도 요건 이외에 저당권 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물권적 합의는 갑병 간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에 을에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번 우리 앞에서 봤던 판례죠? 이 그림에서 갑이 지금 채권자로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병한테 저당권을 넘겨요. 그럼 당연히 모두 같이 가야 돼요. 채권과 저당권이 따라가겠죠. 그럼 일단 병은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들어가니까 얘는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이제 부기 등기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을 양도할 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갑을 병이에요. 갑과 병만 합의하면 돼요. 갑과 병만 합의하면 되고 을한테는 채권을 양도했으니 뭐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통지만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은 근저당권 설정이 양도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한번 기출이 됐었고 우리 앞에 물권 변동할 때 한번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갑이 저당권부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면 채권 양도 요건 외에 저당권 이전에 대한 합의와 등기가 넘어가야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물권적 합의는 갑병 간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에 을에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을에게는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채권 양도에 통지만 해주면 돼요. 4번은 그 얘기고 5번.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한 후에 갑이 별도로 취득한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종전의 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 이전에 정명의의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면 정에게 저당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5번은 무슨 얘기죠? 일단 뭔 말인지 알아야지 풀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천천히 보세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한 후에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됐겠어요? 저당권은 소멸됐겠죠. 그럼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이 저당권 등기는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이미 변제됐으니까. 근데 별도로 취득한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무효가 되었던 종전의 저당권 등기를 유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줄여서 뭐야? 무효등기의 유용. 그럼 우리 무효등기 유용하면 3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 소구표가 없고, 두 번째, 제3자,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장할 수 없고, 세 번째, 절대로 안 되는 거. 멸실건물 등기부를 유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이전에 정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대요. 그럼 정은 뭐예요?
이해관계이잖아요. 그럼 얘가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효등기용은 자기들끼리 해도 되는데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25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 지위에서 옳은 것은? 자, 제3취득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제3취득자는 누구를 제3취득자라고 불렀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걸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을이 저당 달린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다.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고요. 근데 꼭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로 전세권 또는 뭐 토지의 경우에 지상권 이런 권리를 취득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3취득자에 해당돼요. 그러면 비교했던 건 후순위 근저당권자 있었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아니에요. 얘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얘는 목적물을 뭐 점유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3취득자는 이런 사람이고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된 운명은 뭐였냐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권리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경매가 실행되면 내 권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별도 규정 3가지를 뒀어요. 자, 첫 번째, 가서 경락을 받아라.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당권 실행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아예 대신 뭐 할 수 있게? 대위 변제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두 번째 대신 변제를 합니다.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별하는 게 일반 물론 보통 저당권, 보통의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나눴는데 그럼 보통의 저당권이면 얘는 얼만큼만 변제하면 돼요?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 근저당이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얼만큼이에요? 전부 변제인데 이 제3취득자는 전부가 아니라 지연배상 1년분이나 혹은 최고액.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위 변제하고 갑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게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썼다. 필요비나 유익비를 썼다면 요 비용이라도 아주 빠르게 우선 상환해 줍니다. 비용에 대한 우선 상환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경매 실행되면 제일 먼저 배당되는 돈이 뭐야? 실행비용.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제3취득자의 비용. 그러니까 제3취득자의 비용은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소액보증금보다도 더 먼저 배당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제3취득자를 위한 규정.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대위 변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우선 상환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죠. 25번에 1번. 제3취득자는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틀렸고요. 2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네가 뭔데 돈을 갚아 막 반대하는 거야. 그럼 변제 못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얘는 당연히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반대도 할 수 있고요. 3번. 제3취득자는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비용의 우선 상환이 인정되고요. 틀렸고 4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저당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만 비로소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보통저당이면 지연배상 1년분, 근저당이면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고 전부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 제3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이 경우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5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대신 돈 갚으면 변제 시에 저당권은 소멸하고 누구 돈 갚아준 거야? 채무자. 그럼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답은 5번이고요. 26번 OX입니다. 기억.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목적물에 반한 뿐만 아니라 방해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반한 들어가면 안 되죠. 제거나 예방만 되고. 2번 저당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실제상의 손해액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저당권의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경매 실행된 이후에만 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전에도. 경매가 실행되기 전이라고 해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행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귿은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요? 근데 담보 보충을 청구하려면 아까 뭐 조심하시라고요?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리을. 저당권자는 디귿의 담보 제공 청구와 아울러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리을은 뭔지 아시겠죠? 리을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다면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변제와 손해배상은 되겠지만 보충 청구와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리을 틀렸고요. 미음. 채무자가 저당 목적물을 손상한 때는 저당권자는 곧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즉시 변제 청구죠. 그에 따라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 저당권에 관한 내용이고 기출 문제가 있죠? 예, 쉬었다 보죠.